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실록의 푸르름 가득 라디오 소울이 함께합니다. LA를 포함한 남가주 전역에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오늘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절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캘리포니아 전력통제기관은 대규모 정전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력 사용을 적극적으로 줄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큰 제품 사용은 자제하고 사용하지 않는 제품의 플러그는 아예 뽑아둘 것과 에어컨 실내 온도도 78도 이상으로 설정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제 재개방은 이루어졌지만 마스크 착용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직업안정청은 직장 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오늘 결정할 예정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직업안정청의 결과가 오늘도 결정되지 않는다면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주민들의 마스크 착용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1만 2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갑자기 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고 또 연말까지 미국 내 실업률은 5%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현행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금리 인상 시기는 애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준은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도 자산 매입 축소 논의에는 당장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근의 물가 급등 현상을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LA시와 카운티 당국이 LA 노숙자 전수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LA 한인회가 자발적으로 한인타운 노숙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카드 정보를 도용한 사기 행각이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카드 회사와 은행 측은 카드 내역을 자주 확인해서 피해를 방지하며 또 적극적으로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은 없었고 각자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이 건설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많은 이견이 노출됐고 합의된 것도 없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각종 사안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근본적으로 갈라져 있다는 사실만 확인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공수처 출범 5개월 만에 김진욱 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수사는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연설에서 586 세대를 꼰대 수구 기득권이라고 맹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형적인 구태 정치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카와이 레너드가 부상으로 결정한 LA 클리퍼스가 유타 재즈와의 플레이오프 2라운드 5차전에서 폴 조지의 37득점 활약에 119대 111로 승리하고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PGA 투어 메이저 대회 US 오픈이 오늘 아침 샌디에고 토리파한지에서 시작됐습니다.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US 오픈 우승 트로피만 없는 필 미켈슨이 이번에 또 노익장을 과시할지 주목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0.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에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9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도 덥습니다. 기록적인 불볕더위로 전력 사용이 급증하자 전력당국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절전을 권고하는 플렉스 경보를 발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력통제기관 독립시스템운영국이 오늘 폭염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으로 정전 사태가 우려된다며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플렉스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절전을 요청했습니다. 이 플렉스 경보는요, 통상 기온이 100도를 넘겨 에어컨 등 전기 제품이 과도하게 사용되는 오후 시간대 전력을 보존하기 위해 발동됩니다. 이 플렉스 경보가 발령되면 주민들은 에어컨 온도를 78도 이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중단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에 독립시스템운영국은 정전 사태까지는 예상되지 않지만 일부 지역의 기록적인 고온 현상으로 정전 사태가 우려된다라며 플렉스 경보가 내려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결국 경보를 오늘 오후 5시부터 발령합니다. 플렉스 경보가 발령되기 전에 이미 미리 집을 조금 더 실내 온도를 맞춰놓고 창문을 닫아 냉기를 보존하면서 에어컨 사용을 줄여줄 것도 권장했습니다. 또 에어컨 온도는 78도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당부했고 전력 사용량이 큰 전기 제품들은 일단 오늘은 사용을 자제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제품의 플러그는 아예 뽑아줄 것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 서부 지역에 10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가뭄과 산불로 몸살도 앓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중동 지역에도 역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해외 기상학자들은 올해 무더위는 지난해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서부 지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낮 기온이 4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와 콜로라도 덴버에서는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기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민 4,800만 명에게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I usually don't even work out over here. I usually work out over there, but the sand is too hot today. It's just too damn hot everywhere. 불볕 더위로 가뭄이 이어지면서 산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에서 2만 7천 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해 서울의 5배가 넘는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We haven't seen conditions like this since back 2001, 2002. And I think we're even exceeding those extremes in several cases.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스크바는 지난 5월에 이미 30도를 넘어섰습니다. 124년 만의 무더위입니다. 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시베리아 동부 지역에는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도 곳곳에서 50도를 넘는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한 달이나 빠른 겁니다. 이 같은 폭염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초대형 열돔 현상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열돔 현상은 대기 상층부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둬 기온이 올라가는 겁니다. 게다가 올해는 태평양의 수온이 낮은 상태인 라니냐가 끝나고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지난해보다 폭염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기상학자들은 전망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1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7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온 것이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40만 건을 넘은 것은 3주 만입니다. 이 매주 최저치를 경신하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 같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주로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펜실베니아와 켄터키 이렇게 3개 주에서 집중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수치와 무관하게 백신 접종과 경제활동 재개 등에 힘입어 올 내내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실업률이 5%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현행 제로금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금리 인상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 자산 매입 축소 논의에는 당장에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입니다.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제로금리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예상한 2.4%에서 연말까지 3.4%로 올렸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예상치도 6.5%에서 7%로 올렸습니다.
다만 실업률 추정치는 4.5%를 유지했습니다. 연준은 백신 접종이 증가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이 감소했고 경제 활동과 고용 지표가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Continued progress on vaccinations will support a return to more normal economic conditions. I am confident that we are on a path to a very strong labor market, a labor market that shows low unemployment, high participation, rising wages for people across the spectrum. 금리 인상 전망에 대해서는 별도 점도표를 통해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2023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과 달리 2023년에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를 점친 위원이 지난 3월 회의 때 7명에서 이번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옴에 따라 미국의 주요 주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The market was down a bit today. In many ways, this Fed statement was exactly what the professionals, investors, and traders were looking for. 연준은 하지만 매달 1,200억 달러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물가 급등이 경제 정상화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통화 정책에 당장 변화를 줄 수준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정책이 올해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이 될 것이라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밝혔습니다. CNBC 주최 행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정책이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이 될 수 있다며 통화나 금융 정책보다 중요성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높은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백신 접종에 차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직장 내 마스크 관련 규정에 대한 지침 변경이 오늘 시작돼 이달 말까지 모두 완료될 것으로 예정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직업안정청과 직업안전보건기준 이사회가 오늘 회의를 통해서 경제 전면 재개방 관련해 직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마스크 착용 관련 지침 내용을 확정 짓게 됐고 오늘 확정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관심 대상인 것은 직장의 실내 공간인 경우 마스크 착용을 직원들이 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직원들의 접종을 서류로 확인한 경우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일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직장인은 자신이 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을 권리도 인정됩니다. 다만 접종 여부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맞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캘리포니아 직업안전보건기준 이사회가 새로운 마스크 관련 지침을 확정하게 되면 캘리포니아 주의회 법사위원회가 이것을 받아서 지침의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인 최종 승인 과정을 거쳐서 확정되는 절차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6월 말까지는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현재 주 전체가 이 재오픈에 돌입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서 직장만 괴리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직업안전보건기준이사회가 새로운 지침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리면 곧바로 행정명령을 내려서 직장에서 곧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지역 내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 대상자들 중에서 아직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3분의 1에 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약 66%인 540만여 명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56% 466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분의 1 정도의 주민들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것입니다.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140만 명이어서 현재 LA 상황이 집단 면역과는 거리가 상당히 있다는 평가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사람들에게 계속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바라 페렐 카운티 보건국장은 캘리포니아 방역 조치들이 모두 해제됐고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위험해진 상황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보건국의 가장 큰 관심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특히 직장에서 각종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이 아니라 각자 기자회견을 열었고 회담은 건설적이었다고 말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가 함께 통합적인 양자 전략적 대화를 가까운 미래에 시작할 것이라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건설적이고 적대감 없이 이루어졌으며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정상들의 열망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미러 관계 상황에서 가족 간의 신뢰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신뢰에 섬광은 비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분위기는 좋고 긍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몇 달이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가치와 원칙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I made it clear to President Putin that we'll continue to raise issues of fundamental human rights because that's what we are. 바이든 대통령은 수감 중인 러시아 야권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가 사망할 경우 러시아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네바의 호숫가 고택인 빌라라 그렁주에서 열린 회담은 약 3시간 3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평소 회담 시간에 늦게 오기로 유명한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는 오히려 15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마친 뒤 언론계에서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양국 관계 개선엔 큰 전환점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푸틴과 바이든이 정상회담에서 소득이 있었다고만 언급했지만 긴장감은 분명하다며 사이버 공격, 인권 등의 현안에서 이견이 여전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은 바이든과 푸틴이 정상회담 뒤 양국 관계에서 재설정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다며 이번 회담을 통한 양국 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더 힐 정치 전문 매체 더 힐도 사이버 우려가 바이든과 푸틴의 정상회담을 지배했다는 기사에서 회담의 한계를 짚기도 했습니다. CNN은 이번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전과 거의 같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총평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언론 타스통신도 전문가를 인용해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돌파구가 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결과는 다소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오타와 대학의 폴 로빈슨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가 낮았고 그런 기대는 충족됐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누구도 현안의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BBC 방송 역시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6월 17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의 불볕더위 오늘도 이어집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 폭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각 지역에 따라 어제보다 좀 더 높아질 곳도 있겠습니다. 구름이 오늘은 걷히면서 어제보다 맑아지겠고 금요일인 내일은 다시 부분적으로 약간의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연일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남가주의 이상고온 현상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조금씩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금요일인 내일 오늘보다 3, 4도가량 내려앉기 시작해서 다음 날 토요일에도 전날보다 3, 4도가량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다음 주 초에는 월요일 오랜만에 평년기온을 되찾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기온 90도, 밤 최저기온 6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1도, 6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103도, 71도, 해안 지역은 77도, 63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립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62도, 낮 최고기온은 74도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류 2021 기아 소렌토,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6월 19일 연방 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하원에서도 최종 통과됐습니다. 지난 15일 연방 상원이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연방 하원도 찬성 415, 반대 14 압도적인 표차를 통과시켜 이제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6월 19일 준과 나인틴스를 합쳐서 흔히 준틴스라고 불리는 이날은 156년 전 미국 땅에 있던 마지막 흑인 노예가 해방된 날입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863년 1월 1일 노예 해방을 선언했지만 남부연합 소속으로 연방군과 맞섰던 텍사스주는 2년 반이 지난 1865년 6월 19일 마지막으로 노예 해방령을 선포했습니다. 준틴스는 텍사스주가 1980년 처음으로 유급 휴일로 지정했으며 현재는 대부분 주들이 공휴일이나 기념일로 지정해 기념식은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게 되면 연방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교묘하게 카드 정보를 도용해 개인정보를 노리는 범죄 행각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주의가 요구된다는 소식입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 남성 박 씨는 지난 13일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거래은행인 웰스파고 은행 계좌를 확인하던 중 자신도 모르는 결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넷플릭스와 아마존 이용료가 자동 결제된 것이 아닌가 여기고 결제 정보에 나온 업체를 검색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박 씨의 크레딧 카드 번호와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를 되물으며 결제를 확인해주지 않았고 박 씨는 은행에 연락해 잘못된 결제로 인한 피해 금액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은행 측은 결국 피해 금액을 박 씨에게 환불해주고 데비카드를 정지시킨 후 카드를 새로 발급해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은행 측은 박 씨의 데비카드가 어떤 경위로 도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최근 무작위로 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기계 등을 동원해 갖가지 방법으로 정보를 해킹하다 보니 이를 파악하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남의 카드를 도용해 사기 행각을 일삼는 사람들은 카드 이용자들이 직접 결제하지 않은 사항도 마치 자동 정기 결제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카드 이용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상한 결제 항목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결제업체에 연락을 취했다. 오히려 제3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같은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더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최근 카드 도용이 일상화되고 있어 은행 측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를 자주 확인하고 수상한 결제 항목이 발견되는 즉시 은행에 연락을 취하는 수밖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카드 이용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계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번거롭긴 하지만 어플을 통해 결제 기록, 방법을 비롯해 결제 회사의 이름과 간략한 주소까지 나오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우버 요새 우버나 리프트 이용하시는 분들 요금 때문에 이불 2번 쩍 벌리게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한인타운에서 5마일 내의 거리를 이동하는데도 30불 이상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택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뉴욕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뉴욕의 거리에서 택시 찾기가 힘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버를 이용했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뉴욕을 방문한 한 미국인이 맨해튼에서 공항까지 우버 요금으로 $248를 지불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웬만한 노선의 편도 비행기 요금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지금 뉴욕의 택시가 원래 2만 대 정도 운영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6,000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과 함께 경제가 정상화되는 분위기지만 택시회사나 개인 운전사 입장에서는 영업 재개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택시나 우버나 리프트 운전사들이 배송 트럭 운전 등 다른 업계에 안착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배송업체에서 엄청난 보너스를 주고 영입해갔기 때문입니다. 우버는 일단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파글라브레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PD가 어제 오후 2시 35분쯤 300 사우스 번사이드 애비뉴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주민을 발견해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숨진 피해자의 신원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구치소에 소감됐습니다. 칼센 놀스리치가 4천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게 됐습니다.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의 전 부인, 이혼한 전 부인 맥켄지 스코트가 학교에 4천만 달러를 기부한 것입니다. 시선, 이 칼센 놀스리치가 받은 기부금은 맥켄지 스코트가 내놓은 27억 달러 기부금 중 일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 학교가 기부금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여러 비영리 단체에도 기부금은 전달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LA시와 카운티 당국의 LA 노숙자 전수조사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노숙자 관련 단체를 비롯한 활동가들과 LA 한인회가 자발적으로 직접 나섰습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의 노숙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인타운 지역 내 노숙자 관련 자료 요청을 비롯해 노숙자 문제 대책 마련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LA 한인회 측은 당초 LA 노숙자 서비스국에서 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숙자 관련 단체와 지역 활동가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번 자체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LA 한인회는 자체 조사에 필요한 물품들, 즉 안전조끼나 손소독제, 마스크, 사무용품을 비롯해 노숙자 위생 키트인 물, 양말, 비누, 샴푸, 그래놀라바와 화장지 등도 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A시 의회가 LA시 지역에서 맨솔 담배를 포함한 가양 담배 제품을 더 이상 판매치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LA시 의회는 어제 전체 회의에서 과일향이나 민트향 등이 나는 가양 담배와 맨솔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시검찰에 마련할 것을 지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 기존 흡연 라운지에서 판매되는 후카, 이 물담배는 제외됐습니다. 모니카 로드리게즈 시의원은 후카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후카를 조례안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청해 수정된 조례안이 8대6으로 통과됐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은 조례안의 금지 대상에서 맨솔 담배도 제외시키려 논의했지만 마클 리들리 토마스를 비롯한 3명의 시의원들이 흑인 커뮤니티에서 맨솔 담배 흡연율이 높아 위험 요소가 크다고 주장해 맨솔 담배는 판매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가양 담배 제품 허용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된 이유가 맨솔 때문입니다. 이 화학약품이 잔뜩 들어간 맨솔 담배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결국 조례안을 통과하면서 맨솔 담배는 제외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지만 다행히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열리지 못했던 LA 한인축제가 올해는 10월 14일에 열리게 됐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 측은 지난 15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올해 제48회 LA 한인축제를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년 개최됐던 LA 한인축제는 지난 한 해 코로나 사태로 열리지 못해서 올해 2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것입니다. 한인 경제 단체들이 대면 활동에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정기이사회를 대면회의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는 상공회의소는 6월 정기이사회를 타운 내 옥스퍼드 호텔에서 열고 경제활동 재개방에 따른 하반기 주요 추진 사업들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음 달 7일 남가주 경제단체협의회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남가주 한국기업협회에 참여하는 한국기업들과 모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LA 세계 한인무역협회는 오는 7월 27일 오후 6시 역시 대면 이사회를 열고 한 달 뒤쯤 되는 상황입니다. 경제활동 재개방에 따른 하반기 주요 추진 사업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주 한인봉제협회도 다음 달 15일 기금 모금 마련 골프대회를 캘리포니아 컨트리클럽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가주 한미식품상 총연합회는 회원사 대상의 교육 세미나를 7월과 8월 각각 대면 모임으로 개최한다라는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한인의료협회는 이달 말에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하반기 대면 활동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한인공인회계사협회도
이 취임식을 대면으로 7월 7일 치르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남가주 한인부동산협회는 7월 12일 장학금 기금모금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대면 활동에 나설 예정이고, 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는 정기이사회를 타운 내 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인 박병진 전 조지아주 북부 연방검사장이 지난 1월 자신의 갑작스런 사임 전에 연방 법무부 관료들과 주고받은 논의 내용과 관련해서 연방하원감독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하라는 요청에 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지난 1월 6일에 발생한 연방의사당 폭력 사태 조사와 관련된 청문회에 맞춰서 15일에 공개된 수백 페이지의 이메일을 감독위원회 위원들이 검토한 후에 나온 명령입니다. 증언 일정과 방식을 포함해 하원감독위원회에서 증언할 내용들은 비밀 특권 때문에 제한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사항은 더 조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박 전 지검장이 깜짝스럽게 사임을 발표한 과정에 대해서 조만간 공개적으로 발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박 전 지검장은 공식적인 사임 지정 일자보다 2주나 앞서서 지난 1월 4일 전격 사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전기, 가스, 수도, 전화, 인터넷, 유틸리티 요금 체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유예가 올해 말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유틸리티 요금 체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7월 1일자로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 종료 이후 유예기간을 12월 31일까지 두기로 하면서 연말까지는 요금 체납을 이유로 유틸리티 회사들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기간에 원격 수업으로 인해 급식을 지급받지 못했던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급식비가 지급됩니다. 뉴욕시는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공립학교에 재학생을 둔 가정에 2020-21학년도 기간에 급식비로 학생 1인당 최대 $1,320씩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뉴욕의 한 숙소에서 성폭행당한 여성에게 비밀 합의금으로 $700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사내에 이른바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비밀 보안팀을 운영하면서 범죄 피해를 당한 고객이나 호스트에게 수천만 달러를 지급해 자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조용히 해결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에서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가 개최됩니다. 백악관은 지난 15일 올해 독립기념일은 16개월 만에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백악관 발표에 이어서 국립공원관리국도 15일 내셔널몰에서 독립기념일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발동됐던 메릴랜드의 비상사태가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레리 호건 주지사는 메릴랜드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급감했고 백신 예방 접종률이 높아져 비상사태를 15개월 만인 7월 1일 해제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제한이 해제됩니다. 단 연방정부 규제에 따른 비행기, 지하철, 버스, 기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규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인터넷 기금모금 사이트인 고펀드미에 미국인 남편이 집에 불을 내고 자살한 한인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8일 고펀드미에 제임스의 딸들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내용에 따르면 한인 여성 경 씨의 남편인 마라카 제임스가 지난 5일 저녁 버지니아주의 자신의 집에 불을 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한인 여성 경 씨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집도 잃었고 관련 뉴스가 지역방송과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안이 알려지면서 16일 현재 고펀드미에서는 $12만 7,200가 모금됐고, 그부에 동참한 사람들은 경 씨와 딸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것을 기도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70대 노인이 44년 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라포시페리시의 보안관실은 채터스 베가스, 이 70대 노인 올해 78입니다. 2급 살인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44년 전 아내를 살해한 혐의인데요. 당시 아내는 한 식당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등에 총알을 한 발 맞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살인 용의자로 당시에도 남편을 의심했지만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미제 사건으로 남겨뒀다 44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학생들을 위한 무료 여름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시내 공립학교 학생 2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무료 여름 프로그램 썸머 투게더를 지난 14일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서머 투게더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 당국과 다양한 비영리 기관, 지역단체 등은 파트너십을 맺고 대면 학습, 여름 캠프, 온라인 학습, 독립학생 합숙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 학점 취득과 유급 인턴십의 기회도 주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발레호에서 4단계 경보 산불이 발령해 대피령이 내려지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스카이라인 블루보드에서 발생한 산불로 3에이커가 전소되고 주택 3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 여러 채가 위협을 받았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2달간 잠정 중단됐던 워싱턴주 킹카운티 보건국의 마약 중독자 주사기 교체 프로그램이 다시 재개되면서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인 페더럴웨이 거리에 버려진 주사기들이 사태를 이뤄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놀이터와 공원은 물론이고 버스 정류장과 환승장에도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주변에는 한결같이 주사 바늘이 널려 있다며 이 주민들이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시애틀 한인 밀집 지역인 리누드시 리콜라 스미스 시장이 스노우시티 카운티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노우미시 카운티서 외식을 캠페인에 한인 식당들이 많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스미스 시장은 한인 지도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던 레스토랑을 돕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한인 식당들도 참여해 식당 홍보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스노우미시 카운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연방정부의 하와이주 백신 보급률 기록이 하와이 주정부의 기록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CDC의 6월 14일자 기록의 결과 하와이주 인구 68.4%가 적어도 한 번 백신을 접종을 마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하와이주 보건국 기록에 따르면 적어도 한 번 백신 접종을 맞은 인구는 아직 61%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몇 달째 양측의 기록이 이렇게 차이가 지속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도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어제 LA 클리퍼스가 유타 재즈를 119대 111로 승리 거뒀습니다. 그것도 원정에서. 대단했죠. 2승 2패 동률을 잃은 상황에서 클리퍼스는 어제 무릎 부상 중인 카와이 레너드가 결장했음에도 폴 조지가 37득점, 리바운드 16개 기록하면서 클리퍼스를 승리 이끌었습니다. 시리즈 전적 3승 2패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클리퍼스도 클리퍼스였는데 이 애틀란타 호크스가 필라델피아 76서스를 109대 106 아슬아슬한 3점 차이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역시 애틀란타도 3승 2패로 앞서가기 시작했는데 필라델피아 76서스는 정규 시즌 1위 팀이죠. 그리고 감독이 항상 2라운드에서 패했던, 항상 2라운드 고비를 넘지 못했던, 그래서 클리퍼스에서 쫓겨난 닥 리버스 감독입니다. 그 징크스 필라델피아에서도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벌써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LA 클리퍼스는 플레이오프 2라운드 전적 3승 2패로 우위에 섰습니다. 샬럿 호네츠의 가드 라멜로 볼이 NBA 2020-21 시즌의 최우수 신인으로 꼽혔습니다. NBA 사무국은 어제 라멜로 볼이 올해의 신인 선수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가드인 앤서니 에드워즈가 2위, 세크라멘토 킹스의 가드인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3위에 자리했습니다. LA 다저스 상승세를 이어가던 LA 다저스가 어제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경기에서 2대 0으로 패했습니다. 클레이튼 커쇼가 어제 선발로 나서서 6이닝 동안 8안타 2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시즌 6패째입니다. 8승 6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LA의 홈 관중이 처음으로 10,000 관중이 들어찬 첫 경기에서 패했지만 바로 2대 0으로 서력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일본인 선수인 오타니가 홈런에 번트 안타, 도루까지 기록하면서 야구 천재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3대 0으로 앞선 2회 오타니가 외야 관중석 2층까지 날아가는 대형 홈런을 터뜨립니다. Wow, how strong he is. I just love that facial expression as he crushes that baseball. Number 19 of the season. 시즌 19홈런으로 이 부문 단독 3위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키 193cm의 거구답지 않게 5회에는 번트안타도 성공합니다. 곧바로 2루까지 훔쳐 시즌 10호도루. 올 시즌 메이저리그 네 번째로 각각 두 자릿수 홈런과 도루를 기록하는 선수가 됐습니다. 타자, 투수 겸업으로도 모자라 빠른 발과 주루 센스까지 과시하며 또 한 번 야구 천재 명성을 입증했습니다. 2점대 평균 자책점과 높은 탈삼진 비율을 자랑하는 오타니는 미국 시간 목요일 디트로이트전에서는 마운드에 올라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시속 160km 광속구 투수 디그롬이 선발 3이닝 동안 무려 8명의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웁니다. 3회까지 퍼펙트 피칭을 하고 4할 타자답게 적시타까지 친 디그롬은 그러나 갑작스런 어깨 통증으로 마운드를 내려간 뒤 교체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김하성이 사흘 만에 7번 타자 2루수 선발로 나와 우중간 안타를 쳤습니다. 3타수 1안타를 친 김하성은 5회 교체됐고 샌디에고는 콜로라도에 7대8 끝내기 패배를 당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PGA 투어 올해 US 오픈 메이저 대회는 토리파인즈에서 열립니다. 샌디에고 토리파인즈에서 열리는데 1라운드 지금 막 오늘 오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세계 랭킹 3위 요남, 스페인 선수죠. 요남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현재 지목되고 있습니다. 주요 베팅 사이트에서 람의 우승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US 오픈에서 가장 또 관심을 끌게 있는 선수 50대 나이에 메이저 챔피언을 달성한 필 미켈슨이죠. 필 미켈슨 지난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50대 나이에 메이저 챔피언이 된 기록을 새로 썼는데 이 필 미켈슨 웬만한 거 다 이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 US 오픈 우승만 없습니다. 때문에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위해서 US 오픈에서 과연 또 한 번 우승 기염을 토해낼 수 있을지 이변이죠. 필 미켈슨이 여기서 우승하면 이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필 미켈슨에 대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미니 월드컵으로 불리우는 축구 전쟁 유로 2020이 한창입니다. 화끈한 명품 승부에도 대회 후원사들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YTN이 전해드립니다. 유로 2020 첫 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장을 찾은 호날두, 마이크 옆에 세워둔 코카콜라 2병을 멀찍이 치웁니다. 물을 마시라고 권유까지 합니다. 한때 코카콜라 CF까지 찍었던 호날두지만 지금은 탄산음료도 설탕도 튀김도 멀리하는 몸관리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특급 스타의 돌발 행동 탓인지 코카콜라 주가는 연일 하락세, 시장 가치도 4조 넘게 빠졌습니다.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프랑스의 포그바가 역시 기자회견장에서 하이네켄 맥주를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특별한 말은 안 했지만 메카로 성지순례까지 다녀온 이슬람교도 포그바에겐 술이 눈엣가시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패턴을 이어 이탈리아의 로카텔리도 호날두의 콜라 패싱에 동참했습니다. 두 골로 이탈리아의 16강을 이끈 뒤 기자회견장에 콜라 대신 자신의 물병을 세운 겁니다. 미니 월드컵 유로에서 매일매일 병 치우기 챌린지가 이어지면서 유럽축구연맹은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아직 관련 징계 움직임은 없지만 기업 입장에선 돈을 쓰고도 찬밥 신세를 넘어 손해까지 입은 셈이라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호날두의 작은 몸짓, 그 나비 효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축구계를 넘어 전 세계 스포츠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연립정부에 밀려서 12년 장기 집권을 마감한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전 이스라엘 총리가 부실한 정권 인계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권 인수 인계를 위한 네타냐후 전 총리와 베네딕트 신임 총리의 면담은 30분 만에 종료됐고 면담을 받은 느낌을 심각한 충격이다라고 정권 인수팀이 묘사했습니다. 아무런 것도 없다. 정부 보직에 대한 설명조차도 없다라고 비난했습니다. 30분 만에 정권을 인계한 것은 후임자 베네트 총리에 대한 공개적인 유감 표시고 아무것도 인계된 것이 없고 비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타냐후 전 총리는 12년 2개월에 달하는 재임 기간 오바마,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눴고 각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란 핵 프로그램도 빼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든 자료들이 대부분 네타냐후 전 총리의 전용 노트북과 그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고 새 정부에게는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았다고 지역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17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유 2021 기아 소렌토,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